네,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한 표현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단 오창석 의원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6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구와 조국 땡땡땡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에는 어제 민사소송이 하나 들어왔다.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할 의향도 있다. 사과하지 않으면 소는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인데요. 결국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일단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범죄 사실 성립됩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변호사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요건 좀 쟁점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욕죄와 관련해서 이걸 뭐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국 땡땡땡이다라고 하는데 그 땡땡땡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뭐 이런 농담도 가능한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표현은 이제 욕설 비속어에 가까운 이제 모욕죄 쪽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뭐 이 경우가 없는 강아지야의 격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땡땡땡의 어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좀 법률가들마다 좀 경험이 다른지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물론 엄격하게 보면 뭐 범죄로 좀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벌 수준은 뭐 50만 원 이하의 벌금, 50만 원 정도의 벌금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모호하고요. 그래서 법리적 논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 에어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여기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거였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 의원의 민사소송 제기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라고 말한 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인의 SNS에 주장을 남겼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민사소송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어떻게 오남용이 되냐면 권력자를 비판하는 민초들을 억압할 때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 거고요.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적 법률가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폐지돼야 되고 모욕죄나 허위사실의 명예훼손도 상당히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김용민 의원도 변호사 시절에 쭉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재판으로 이걸 가져가지 않고 단순히 민사재판으로만 가져가겠다고 한 충분히 이제 자신은 고려하고 계산한 행동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는 안 걸었고 민사만 걸었다. 네. 그게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김용민 의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오히려 진정을 당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한 건데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네, 이 시민단체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행동연대, 줄여서 이제 법세련이라고 이야기를 남기는데요. 이 법세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용민 의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진전 교수의 정당한 비판을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진전 교수의 표현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커플 매치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보면 서로가 서로 지칭하는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침해당했다 또는 서로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정체는 또 뭡니까? 솔직히
특히 이제 법세련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임의 단체인데요. 여기 이제 이모 대표는 원래 이제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정사회를 위한 모임인가 이제 단체를 좀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법세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데 예전에는 그 한강 다리 위에서 고공농성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외치다가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조건 없이 사법시험을 뭐 존치하는 쪽으로 부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고공농성에 내려온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각종 민주당 쪽을 상당히 저격하는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네. 곳인데 단체성이 정확히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서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자,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늘 첨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킹슈맨의 코너 속 코너. 킹덤 스페셜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격한 시위 현장에서 국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국기를 불태우는 일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창석 요원 이번에도 정답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합리적 추론 기계죠. 일단은 1번과 3번. 네. 미국과 영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네. 법체계를 나눌 때 영미법과 대륙법계로 나눕니다. 오. 그렇다면 1번과 3번. 네. 아니면 대륙법계 개통을 따르는 2번인 우리나라. 네. 일단 답은 1번, 3번 아니면 2번입니다. 네. 근데 제가 태극기 불태우고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대한민국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의혹으로 남겨뒀었는데 이제는 확신하겠습니다. 오창석 요원과 작가들은 짬짬이입니다.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추론입니다. 틀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등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태극기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기의 훼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는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태웠다가 체포되기도 했었죠. 이슬람권의 경우 이 국기 훼손을 신성 모독과 동일시해서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이 국기 모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기 모독죄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세계 각국에서 국기 훼손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오창석 의원이 대륙법계, 영미법계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법을 논해하면서 김준호 의원의 표정이 네. 아니, 저 되게 신박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네. 네. 하지만 오창석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신 겁니다. 자, 네. 금태섭 전 의원까지 참여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도 소송당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렸죠. 네, 금태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이거 내용입니다. 거기 써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끄네라고 불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S 내용입니다.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역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남겼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비판한 이 금태섭 전 의원을 거명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문재앙을 거리낌 없이 외치지만 아무도 잡혀가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글을 쓰면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민주주의 맞죠? 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네, 민주주의 맞죠. 네. 하지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자주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진 않았어요. 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박이라고 표현했었던 현역 군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 모욕죄가 적용이 됐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각하 이 땡땡이라고 표현했었던 비서관인데요. 현역 군인 역시 상관 모욕죄, 누드 풍자를 전시를 주선했었던 표창원 의원은 당직 정지 6개월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죠. 김소연 변호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에 논란이 됐죠. 보면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김소연 전 시의원인가요? 네. 구의원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이 이제 뭐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이제 네. 현수막을 달아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뭔가 좀 연상시키게 하는 표현을 써서
뭐 유비죠, 비유인데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이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함의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국가 모독죄, 세간에서는 흔히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화 직후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 모독죄를 예전 기준에도 위헌이다라고 판결하면서 그 당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모독죄는 직접적으로 없어졌지만 어쨌든 개인도 이제 뭐 대통령도 개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예전에 이제 뭐 쥐그림이나 닭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부분들은 5개 광고물법죄 위반이라든가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건조물 침입죄라는 게 이거 약간 좀 잡스러운 법 위반으로 이제 충분히 또 그런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좀 이렇게 행하다가 이제 내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와 권리, 그 책임에 대한 경계가 회색지대는 모호한 거겠죠. 그 경계선 논란 어디까지 짚어볼까 싶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김준호 의원,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듯한 증오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자에 대한 비아냥이라는 경우는 이제 권력자가 국민을 예를 들어 개돼지라고 하는 것과 이제 민초가 대통령을 닭이나 쥐랑 비유하는 것을 같은 층위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발화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급적 형사벌은 폐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길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중권이나 어떤 셀럽, 공인 같은 경우는 일반 민초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형사소송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옳다 그르다 보게 되면 약간 정무적인 논쟁 수준으로 좀 정리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찬석 의원. 네. 이게 사실 늘 이제 법과 국민의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벌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감정은 이걸 훨씬 더 넘어서니까 지금 김소연 당협위원장 얘기했었던 달리면 영창으로 이게 극우 유튜버로 분류될 수가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발표한 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기분이 나빠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과 국민의 감정의 이 경계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법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 네, MC 장원 의원. 네. 저는 모 교수로부터 이제 빠가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굉장히 대인배적인 여러 번 마인드로 말씀하시네요. 네. 오히려 제가 상처를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어쨌든 뭐 개인의 감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이나 모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감성 자체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표현의 자유는 누릴 수 있대 어떤 자유든 책임이 따르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유와 책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 볼테르와 친구들이란 책에 나와 전 세계로 퍼진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김준우, 오찬석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